금요일은 여론조사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갤럽 조사 이번 주 조사가 나왔는데요. 개요부터 한번 보죠. 예. 네.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642호입니다. 11월 3주 결과이고요. 11월 18일부터 20일 동안 자체 조사로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5점 이내에서 변동이죠. 그런데 60% 선을 다시 회복했다. 여기에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59였는데 59였었죠. 60으로 반등은 했다. 맞습니다. 54에서 최저 54에서부터 시작해서 63까지 올라섰습니다. 이게 에이펙 효과, 에이펙 외교 성과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른 효과였는데요. 네. 그 다음에 59로 이제 빠질 때는 일부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이제 항소 포기 요 내용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더 가지 않고 1% 포인트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네. 외교가 재판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덮었다. 지금은 외교 현장에 언론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럼 한 60은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60은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략 60% 지금 이번 정부 출범한 다음에 60% 된 게 한 절반 정도 된다 하면 50% 중후반 됐던 게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딱 그 중간 정도인데요. 예, 취임한 이후에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난다 치고 그랬을 때 60% 수준은 낮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은 부정률입니다. 부정률. 예, 부정률이 2%포인트 하락해서 30이 됐습니다. 32에서 30이 된 거니까 부정률은 30%선 가장 높았을 때가 35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5에서 더 높아지지 않고 있다는 걸 보고 계시죠. 35가 있었고요. 지금은 거기에 5%포인트 더 낮은 30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교 행보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야,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투영이 돼 있는 그러니까 부정률도 내려가고 긍정률이 올라갔으니 외교 현장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는 생각. 이 국정수행 평가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 직무수행 평가 이 차원에서 보면은 일 잘하고 있네. 이거 느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게 지금 긍정하시는 분들 598분 중에 자유응답식으로 좀 받아봤더니 이 외교가 지난주보다도 4%포인트 많아져서 긍정 이유로서 34%가 됐습니다. 그러면 세 분 중에 두 분은 지금 세 분 중에 한 분은 긍정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세 분 중에 한 분은 외교 때문에 잘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에이펙 성과가 또 있습니다. 4% 그러면 38이죠.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관세 협상 타결 이것도 역시 외교 사안이죠. 2%니까 40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이 1%포인트로 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작은 어떤 성과들이 계속 모여서 41입니다. 외교 사안으로. 그럼 상당히 좀 높은 비율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은 진짜 물론 이제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외교는 물론 이제 지자체장들 중에서도 외교 현장을 좀 뛰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게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돼서 국민분들한테 잘 알려지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대통령의 외교 행보는 이게 언론에서 완전히 포커스를 맞춰주고 스포트라이트를 주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에이펙도 에이펙이지만 G20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순방 중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들도 지금 잘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를 갈 것인지 또 이게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어떠한 국민분들한테 나 이거 좀 가져왔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선물 보따리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벌써 UAE와 관련해서도 좀 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내용들이 있고 이미 이거 자체도 큰 핵추진 잠수함 승인이 1%라서 모르겠습니다. 이 시청자분들 또 구독자분들께서는 이게 별로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게 갖는 파급 효과는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있겠지만 국력 자주국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보수 성향이신 분들 관심 많았던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보수 성향이신 분들 관심 많은 이슈도 민주당 정부 이재명 대통령 지금 성취해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외교는 앞으로 얼마나 더 갈 것이냐를 봐야지 네. 외교 성과가 있다 없다는 이미 판정이 됐습니다. 외교 성과는 상당히 여론에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갈 것이냐는 계속해서 후속 조치가 있느냐, 계속해서 성과 확대가 있느냐, 그리고 국민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카드가 나오느냐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부정평가 부정평가 보고 가죠 같이. 예, 부정평가 맞아 보겠습니다. 부정평가 하시는 분들이 304명입니다. 그러니까 명수로 따지면 훨씬 적은 베이스라는 것을 보시고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로 따지면은 이쪽에서 긍정하시는 분들 중에 10%라면 그 부정평가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베이스가 작기 때문에 한 5%가 같은 숫자다 비슷하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도덕성 문제 본인 재판 회피가 3%포인트 적어져서 12고요. 그 정도가 좀 높아진 게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 네. 근데 이게 압박이에요. 압박. 예, 근데 압박을 그 대통령실에서 했다 안 했다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논란이 있다. 그렇죠. 뭐 주장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를 밝히실 때 나는 압박 같다 이렇게 해서 응답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응답으로 따졌을 때 5%포인트가 많아져서 11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 두 개가 가령 재판 이슈라고 한다면 23%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적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부정이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긍정 이게 23%면 긍정으로 따지면 한 10%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외교 때문에 부정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5%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외교와 관련된 부정평가 이후로 언급량은 계속 줄어왔다. 아, 그 얘기는 외교는 지금 잘한다. 그러면 그렇죠. 부정하시는 분들도 봤을 때 예. 외교 때문에 난 부정해라는 분들은 계속 줄고 생각을 해봤더니 보수의 이슈도 다 민주당 정부에서 좀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라도 칭찬을 할 법하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정말로 외교 이슈가 강하게 네. 긍정류를 떠받치고 있고 상당히 호재 중에 호재다. 호재 중에 호재다. 예, 그렇게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이제 외교 천재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은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중동 순방, G20 순방 외교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이게 여론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외교가.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예. 드는데요. 외교 잘하는 대통령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보면 예. 그 준비를 많이 해온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당대표 또 지자체 장도 하셨고 예. 그렇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외교만으로 따졌을 때 점수를 잘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국민분들한테. 그러니까 오늘도 공개된 예. 사진을 보면 예. 1호기에서 정말 열일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서류 이렇게 막 쌓여 있잖아요. 예. 그거 다 보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렇죠. 백지를 보는 윤석열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네, 대단한 준비, 뭐 예. 이빨이 흔들릴 정도로 관세 협상을 준비했다라는 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입소문을 타고 있고요. 이건 이건 보십시오. 참- 사진 한번 보십시오. 예. 예, 이게 다 철대인의 자료를 꼼꼼하게. 참 그리고 저는 또 이재명 대통령을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예. 조금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음. 뭔 얘기가 나오냐면 네. 아니 시진핑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 얼마나 그 뭡니까 이 아시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가장 큰 두 명의 지도자라고 네. 하면 트럼프하고 시진핑일 텐데 네. 시진핑 앞에서 농담을 하면서 아니 아. 핸드폰에 이거 뭐 백도 없냐, 뭐 사실 백도 그런 없냐라고 했을 때 네. 시진핑도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걸 말하고. 보면서 예. 야, 이 대한민국의 국격이 대통령이 예. 트럼프 앞에서 당당하게 선물을 주면서 설득도 했고 예. 그리고 시진핑 앞에서도 농담도 하면서 이게 대단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당당하다. 당당하다. 왜냐하면 외교 보수 입장에서도. 그렇죠. 바로 보수 뭐.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가서 뭐 머리 조아리는 거 이거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 게 참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오고 예, 있네요. 저거죠. 그러니까 너무 하면서도 농담을 주고받고 그러니까 이재명 네. 대통령이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 이게 참 좋은 거죠.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한번 네. 그 누굽니까 일본 그 일왕 앞에서 당당하게 술잔을 받을 때 일왕이 고개를 숙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은 또 안타깝게 일왕한테 이렇게
포도 인사를 한번 해가지고 사람들이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서운하다 이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당당한 것 같아요. 당당한 이재명 대통령 모습. 예, 이재명의 외교. 그런 부분에서는 네. 이 여론이 그러니까 뭐 재판이다 뭐다 이런 거에서는 영향을 아예 그냥 하지 않는다. 흔들리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크게 좌우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정평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쪽에서 부정평가를 많이 하는데 예. 그런 이유를 찾다 보니 이유를 찾으면서 얘기한 게 이제 대장동 재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전체적 여론에서 보면은 큰 영향 대세를 가는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마치 네. 언론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네. 사건이다라고 나왔어요. 저도 언론에서 언급하는 그 언급량만으로 봤을 때는 양만은 보면 이거 그러면은 한 7, 8% 포인트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네. 최초 4% 빠졌다가 지금은 다시 회복세죠. 1% 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3% 포인트의 영향인데 이 정도면 사실은 외교에서 지금 얻고 있는 이 성과들에 비교하면 비교 대상은 아니다. 비교 대상은 아니다. 예.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네요. 참. 여기서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경제 민생. 그러면 외교만 있고 경제 민생에는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이번 정부가 소홀했느냐? 아주 재미있는 결과를 이번 갤럽이 갤럽이 보여줬습니다. 예, 한번 보죠. 이거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경제 전망이지 않습니까? 경제 전망. 예, 살림살이 전망이 있죠. 예.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막 두 자릿수로 나타나는 게 지난 정부였어요. 나빠질 것이다. 이게 지금 네스코라고 해서 요거 빨간색으로 지금 제 마우스를 보시면은 빨간색 두 자릿수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빠진다는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두 자릿수로 이렇게 막 나오다가 이재명 대통령 이거 계속 나오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27, 17 이쪽도 파란색으로 좀 바뀌었죠. 네. 보고 계십니다. 정권 바뀐 그러다가 다음에. 그런데 최근에 8, 9, 10에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것 때문에 됐는데 이번에 11월에 지금 5 다시 오가 또 파란색으로 역전했네요. 네스코가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라는 점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좋아질 됩니다. 것 응답한 사람이 그렇죠. 5%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빠질 것보다. 예, 살림살이도 이거는 이제 0인데 이거는 알 수 없다죠. 이것도 알 수 없는데 근데 예. 이 윤석열 때는 비교해 보면 윤석열 때는 계속 그렇죠. 빨간색으로 나오다가 바로 나빠진다는 응답이 많다가 파란색으로 바뀌고 있는 흐름. 예. 요거 윤석열 전 대통령 요 부분에서는 되게 언제입니까? 이게 요때 마이너스 50일 나오고 2022년 11월이 언제냐면 네. 이게 바이든 날리면입니다. 아하. 이때가 그때 마이너스 50일이에요. 나빠질 것이 62%. 그렇네요. 예, 네스코아로 마이너스 50. 이때가 같은 외교 행보가 있었을 때 지난 정부에서는 이게 네스코아가 마이너스 51일 때 이게 계속해서 마이너스 빨간 글씨로요 표현이 됐다가 네. 지금은 좋아질 게 40입니다. 이거 지금 좋아질 거 52, 47, 그다음에 30% 초중반이었다가 지금 40. 이렇게 되면은 외교 성과 이후에 뭐 AI라든지 네. 지금 예산도 AI가 나왔었습니다. 음. 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하고 좀 뭐가 좋아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외교가 지금 부각이 많이 되고 있지만은 따져봤더니 경제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류가 느껴진다. 여론의 흐름, 외교 플러스 경제까지. 그러니까 두 날개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떠받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외교, 경제.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정당 한번 보실까요? 정당 지지도도 넘어가 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부정평가 이유에서 이런 검찰 항소 포기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 그 야당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로 봤을 때 참 국민의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 24로 하락한 이후에 다시 횡보입니다. 또 24네요. 이번 네. 주에도. 여기 저기 그 흐릿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보실 수가 없는데 무당층이 더 많아요 지금. 무당층이 네. 오히려 더 많다. 무당층이 더 많은. 26으로 나왔죠, 무당층이. 예. 지금 그런 상황임을 보시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보실게요. 무당층은 지지한 당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무당들이 얘기한 건 아니고 예. 무당층 지지한 당이 맞습니다. 없다라는 즉. 예. 네. 예.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놀라운데요.
예. 예. 그래서 한국갤럽은 무당층이라고 했을 때 그 무당을 없을 무자를 써서 한자로 또 그렇네요. 병기를 해주고 헷갈릴까 있습니다. 봐. 예. 아유 깜짝이야. 예. 예.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8에 최하를 찍었는데 43, 41, 40까지 갔을 때 네. 이거 뭐야 더 빠지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다시 올라왔죠. 41로 올라왔고 그리고 숨고르기 하고 더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네. 지금은 보니까 2번 올라왔습니다. 40에서 42로 그다음 43으로. 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조금만 더 시간을 뒤로 넘겨서 보면 예. 대선이 끝나고 직후에 46, 43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진동했던 그래요. 그거로 보실 수가 있죠. 다시 그러면 오늘 나온 거 보실까요? 43입니다. 43.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 아하. 대선. 대선 직후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지지도에 네. 거의 같다. 여기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민주당의 상승세가 좀 놀랍네요, 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예. 빠질 때는 에이펙이라든지 그 어떤 성과를 그 외교 성과에서 대통령은 되게 노력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정부 여당이 외교 성과를 다 떠안을 수는 없어요. 예, 아무래도 정당 요때가 또 국감 시즌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죠. 뭔가 좀 다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싸우는 모습이 나올 수 없는 밖에 없는데 네. 지금은 외교 성과를 또 같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서 얻은 그 뭡니까 좋은 평가가 예. 집권 여당에도 확산되고 있다. 확산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교 성과가 확산되고 있고 그게 민주당 지지율에도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24라는 거 예. 변함이 없는데 24로 어떻습니까? 그래도 20%는 안 깨졌네. 이거 안도를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안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네. 보통 이런 전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 선거를 앞두고 관여도가 높아지면 점수가 좋아진다, 지도가 좋아진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과거에 보시면 2023년이죠. 2023년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시면은 예. 그때는 17% 그때도 똑같은 예측들을 했어요. 관여도가 높아지니까 조금 지지도가 낮은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따라붙거나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빨간 그 잠바를 입고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결과는 17% 졌어요. 크게 차이가 났어요. 큰 차이 나죠. 예. 그 정도 격차면 뭐냐면은 강서구에서 그 17%포인트 격차로 패배했다라는 거는요. 네. 그 수치가 언제 때하고 비슷하냐면 2017년, 18년 요때 즉 1차 탄핵 때와 비슷한 걸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민심이 굉장히 얼어붙었다라는 걸 보여준 건데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제가 이 정당 지지도를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그러면 43대 24로 선거가 이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무당층으로 나가 계시다가 그분들이 다시 붙어가지고 팽팽하게 될 것이냐 요거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둘 중에 하나죠. 네. 우리는 강서구청장도 받고 다른 선거들도 많이 받습니다. 붙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번 한국갤럽에서 그 조사를 또 했어요. 지방선거 관련된 지방선거. 조사가 있습니다. 예.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 여당 후보 다수 당선돼야 되느냐 야당 후보 다수 당선돼야 되느냐 이게요. 보시죠. 10월 3주 대비 11월 3주에 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39대 36이었으니까 5차범위 이내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42대 35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야당 후보 아까 지지도가 24밖에 안 되는데 달라붙긴 달라붙는다. 더 구심력을 발휘한다. 지지세가 커진다. 네. 라는 것도 되지만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42니까 지금 지지도만큼은 최소한 얻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럼 42대 35입니다. 여기서 후보에 따라서 민주당이 더 커지든가 아니면은 야당이 조금 분발하던 건데 잘 모르겠다가 23입니다. 보류응답이 이게 어디로 분산되느냐는 대부분 이 비율대로 분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에 몰표가 가는 게 아니라 이 비율대로 비율대로. 간다. 예. 그러면 여당 쪽으로 조금 더 분산이 될 가능성도 일부 보입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후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야당 후보라는데 이 야당 후보는 국민의힘일 수 있겠고요. 이쪽으로 많이 분산이 되면
여당과 거의 박빙의 승부를 펼치는 지역도 있을 것이다. 네. 그랬을 때 이거를 지역별로 잠깐 살피면은 이 오차범위가 크기 때문에 지역별로는 이거를 일반화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참고만 그러나, 하는. 참고만 해주십시오. 그런데 호남에서 65% 여당, 여긴 TK죠. TK에서 TK 51% 야당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을 한번 보시죠. 서울에서 40대 36으로 여당이 4%포인트, 5.2 이내 뭐 미세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인천 경기에서 44대 34 이쪽은 좀 격차가 좀 10%포인트니까 그거보다는 크다라고 네. 보셔야 될 거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이제 오세훈 지금 현 시장 낙관하기 쉽지 않다라는 게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충청권에서도 41대 34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 차이가 꽤 나네요. 다들 분발은 해야 되겠지만 예.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고 하여간 한 달 전보다는 지금 여당 쪽으로 많이 좀 다음 지방선거도 여당이 많이 당선돼야 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요거는 5.1을 넘어선 겁니다. 요거 전국은. 네. 그렇게 한번 보시게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보실게요. 방금 말씀하신 정당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짠. 정당 지도로 다시 갔을 때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도를 기초체력으로 가져가면서 선거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되고요. 국민의힘은 24%보다는 더 커지겠지만 네. 그런데 격차는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격차가 될 것이다라고 본다면 국민의힘이 많이 분발해야 돼요. 많이 분발해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지방선거 이제 예측을 보면 사실은 이제 10월, 11월 이재명 대통령 계속 이제 정부가 진행이 돼 가면서 어떻게 보면 뒤로 갈수록 조금 힘이 조금씩은 빠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지방선거 예상치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오히려 더 여당 후보 당선된 게 맞다. 그 말은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가 일을 잘하니까 지방정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흐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현안 얘기를 또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 정청래 대표도 험지라고 분류되는 TK 행보를 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따졌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네. 참 국민의힘이 좋은 대응을 점수를 못하고 있다? 얻기가 쉽지가 않은 지방선거 상황은 차원에서 맞아요. 보더라도. 예. 그게 또 왜 그러냐면 예. 이제 조금 있으면 12월 3일이 돌아옵니다. 계엄 1주년. 네. 예. 그렇게 되면 그 계엄 1년에 대해서 언론이 뭐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기획 기사도 나가고 그렇지 되새기게 않겠습니까? 되죠. 심지어는 책도 많이 쏟아질 겁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12월 17일은 국회에서 계엄안을 가결한 날입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국민분들이 네. 어디에 나왔습니까? 그때 추웠죠. 그렇죠. 올겨울은 덜 추운 것 같아요. 그때 추웠는데 그리고 그때 여의도를 또 광화문을 네. 뭡니까? 그 비가 아니죠. 눈 오는데 이거 뒤집어 쓰고 그 초콜릿 비슷하다라고 맞아요. 라고도 하고. 예? 네. 키세스 키세스. 이렇게 많이 불렀었죠. 초콜릿을 안 먹다 보니까 네. 키세스라고 하는 그런 초콜릿 비슷하다라고도 하셔요.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계속 아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SNS라든지 여기에서도 나 1년 전에 이거 했었다.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4월 4일 되면 그러면 탄핵 인용 또 1년 되죠. 그리고 조기 대선 1년 되죠. 네. 그때 지방선거 나오죠. 이렇게 그렇네요. 되면 지금과 같이 내가 황교안이다라고 했던가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거는 국민의힘이 조금 뭔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지금 쭉 가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전혀 이제 변화가 없으니까 쭉 가고 있죠. 우리가 쭉. 황교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예. 더 이상 뭐 플러스돼서 지지층이 더 결집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당층이 가거나 이런 흐름은 만들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분발 또 윤어게인과는 절연하는 게 그 시급하다, 너무나 기본이다 당연하죠. 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네요. 앞으로 또 일정을 보면 12월 3일 이후에 계속 우리가 1년 전의 상황들을 계속 되새기게 되고 재판 결과도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 내란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리한 판으로 흐름으로 국민의힘은 가고 있다. 근데 별로 뭐 타겟책을 내놓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대로 쭉 가자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장동혁 지도부는. 1억 12월을 맞는다라는 네. 게 그래도 괜찮다는 건지는 한번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생각을 해볼 일이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또 여러 가지 뭐 조언 같은 조언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와 함께 여론의 흐름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도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나노 분석 또 100% 숫자급으로 이루어지는 이게 네, 꼼꼼한 장인 정신 분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메타보이스 부대표 김봉신 부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